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각각 세금을 체크하셔야 돼요. 둘을 묶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양쪽 입장을 살펴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각각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넘겼다가 등기까지 쳐버리면요, 얘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분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를 주제로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요, 세무사 생활 10몇 년을 하면서 1년에 평균 10번 이상은 듣는 것 같아요. 1년에 10번? 그게 뭐 그렇게 많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양도소득세 플러스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부가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메인세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의 빈도가 굉장히 높지만, 사실 양도나 증여나 상속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세 가지의 세목에 비하면 조금 줄기 때문에 사실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즉 절대값이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질문의 횟수를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방증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양도소득세 플러스 증여세 콜라보고요. 내용은 바로 특수관계인끼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특수관계인끼리는 부동산을 양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증여를 주거나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부담부 증여를 일으키거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공감을 하시죠? 아, 이거 맞아, 한 번쯤은 다 고민했지,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각각 세금을 체크하셔야 돼요. 둘을 묶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양쪽 입장을 살펴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각각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특수거래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했어요. 정상적인 거래라는 건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한 거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양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높으면 양도세가 발생하고요. 양수자의 경우는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특수관계인끼리 사회 통념상 타당한 시가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특수관계인끼리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각각 세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우선 양도한 가격을 떠나서 아버지는 양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선은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가 10억인 부동산을 5억의 아들에게 넘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동산을 아버지가 5억에 취득했다 가정을 하면 단편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요, 양도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양도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요, 시가와 양도의 차이가 시가의 5%나 3억 중 둘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를 해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양도자 입장에서는요, 시가에서 우선 시가의 5%와 3억 중 작은 값을 뺍니다. 그러면 시가가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억보다는 10억의 5%인 5천만 원이 당연히 더 작은 값이니까 5천만 원을 차감하게 되죠. 그러면 시가가 9억 5천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9억 5천을 넘어선 5억에서 거래를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위아래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가의 규정을 준수했어요, 안 준수했어요? 준수하지 않았죠. 왜냐면 9억 5천까지는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나는 5억에 거래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양도가액을 5억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해서요, 양도가액을 시가 10억으로 결정을 해서 양도가액을 재계산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요? 양도차익 외에 장기보유를 최장 3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고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같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10억에서 5억을 차감한 양도소득세는요, 지방세를 포함해서 약 1억 2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록 5억의 양도를 했지만요, 1억 2천이라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넘겼다가 등기까지 쳐버리면요, 얘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양도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서 세금이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도자뿐만이 아니고 양수자에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양수자예요. 그쵸?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샀단 말이죠. 그럼 아들은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요, 바로 저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를 넘지 않거나 3억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게 이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해당하는 증여세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법상 증여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우선 실제 시가는 10억 원인데 아들은 5억 원에 양수를 했어요. 그럼 차액이 5억 원이죠. 여기에서 또 작은 값을 빼줍니다. 바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값. 그렇기 때문에 10억에서 5억을 차감해서 또 마이너스 10억의 30%와 3억 중 작은, 뭐 값이 똑같네요. 3억 원을 또 차감을 하게 되면, 즉 2억 원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 2억 원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뭐 최초 증여라고 하고 직계준비수기니까 5천만 원을 차감하면 약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럼요, 이 가족들은요, 이 불합리한 거래로 인해서 세금을 양도세 플러스 증여세 총 약 1.5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는 세금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요,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예측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금이 안 나올까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되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증여세법상의 적용 방식과 양도세법상의 적용 방식을 좀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양도가액은 시가의 5%와 3억 원 중 작은 값을 뺀 값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이상이 벌어지면 부당행위 배상 부인을 인정하게 돼서 양도소득세도 재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법상 이 시가의 범위는 5%인 거예요. 물론 3억을 넘어가면 3억까지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양도세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돼서 부과된다는 거를 거의 다들 모르고 계세요. 그냥 증여세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증여세법상 우리가 저가양수나 뭐 고가양도 이런 거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의 30%, 얘만 자꾸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셔서, 그러니까 시가와 대가의 30%만 안 넘기면 뭐 세금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 시가의 30%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준인 거지, 양도세의 계산을 하기 위한 시가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물론 시가와 대가의 30%의 차이 이내로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양수자 입장에서 증여세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양도자 입장에서 양도세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대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런 거래를 하면 증여세법상의 시가 이내에만 적용이 되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오해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세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요, 아들이 5억에 이 양수를 했잖아요, 부동산을. 근데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가 인정이 됐죠? 2억 원이 인정이 됐죠. 그래서 아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억이 아닌 7억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진짜 많이 보는 케이스들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세무사와 전혀 상담이 없이 그냥 등기를 쳐버리고, 그러니까 선등기 후 상담 및 세금 계산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를 치면 이미 양도소득세는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증여는 피할 수는 있습니다. 취득세는 2번 납부할 수 있어도 3개월 이내 반환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양도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치고 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등기를 치기 전에 이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상 내용을 먼저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는요 또 다른 양도의 문제를 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다른 또 다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특수관계인끼리 10년 이내 증여를 받거나 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들끼리 10년 이내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최초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과 최초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월 과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2월 과세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요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미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그냥 요약 정리만 해드릴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2월 과세는요 공통점이 특수관계인이 10년 이내 증여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을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증여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리고 또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그 양도 수익이 귀속이 될 경우에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양도소득이 증여자한테 귀속이 안 되면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개를 넘어서도 2월 과세에서 막혀버립니다. 2월 과세는요 똑같아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거래를 할 경우 증여자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는 게 똑같고요. 차이가 있다면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다만 계산만 증여자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과세는 정말 득이 증여자에게 귀속이 되건 안 되건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요 2월 과세에서 이 발목이 잡혀요.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계산은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가가 양도소득세법상의 시가의 범위 내를 벗어난 거죠. 그랬을 때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가 아니에요. 제3자가 낍니다. 그쵸? 특수관계인끼리 증여를 주고받고 그러고 나서 수증자가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게 바로 제가 후자로 설명드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특수관계인끼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후속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